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자신이 매우 좋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1일 신규 감염자 수가 나흘 연속 5만 명을 넘겼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주말 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를 단속했습니다. 총 62건을 적발해서 15만 달러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백악관이 오늘 15일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기준 미국에서는 최소 93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6,541명 늘어난 802만 8,539명, 사망자는 273명이 늘어 21만 9,968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923명이 늘어 51만 383명, 사망자는 12명이 늘어 3만 3,391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68명이 늘어나 21만 7,927명, 사망자는 1명이 늘어 16,2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백악관 발코니에서 약 18분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형태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자신이 매우 좋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공개 행사를 열고 법과 질서를 주제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태인 트럼프 대통령은 군중과 멀리 떨어져 백악관 발코니에 서서 연설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 이후 마스크를 벗고 기분이 좋다면서 연설에 나섰습니다. 약 18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된 지지 기반인 백인층 이외의 인종과 계층을 상대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좌파를 거부한다면서 민주당이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심 지역을 통치해왔지만 재앙과 가난, 어려움만을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졸린 조 바이든은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을 배신했고 그가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가 별것 아니라는 식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곧 백신이 나올 것이고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후 백악관에서 계속 치료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인지 공개하지 않은 채 청중 앞에 나섰다며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1일 신규 감염자 수가 나흘 연속 5만 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5만 7천 명을 넘어서면서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도 실제 집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CNN 방송은 11일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인용해 전날인 10일 미국 전역의 1일 신규 확진자가 5만 4,639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에 618명이 늘었습니다. 월도미터 집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799만 8,982명, 누적 사망자는 21만 9,791명입니다. 미국의 전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5만 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5만 7,420명을 기록해 올해 8월 14일 하루 6만 4,601명의 신규 환자가 나온 이래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을 지낸 감염병 전문가 톰 프리든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리든 전 국장은 노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기저질환으로 숨지는 경우에는 해당 질환에 따른 사망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 사망자 수는 집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눈에 띄고 있는 뉴욕시는 지난 주말 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를 단속했습니다. 버로우파크와 퀸즈, 브루클린 등지에서 총 62건을 적발해서 15만 달러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1일 뉴욕타임즈와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 주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을 주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 62건을 적발해 총 15만 달러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일 강화된 방역 규제가 시행된 후 첫 번째 주말을 맞아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버로우파크와 퀸즈, 브루클린 등지에서 이뤄졌습니다. 적발 사례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일명 레드존에서 영업을 한 식당 한 곳과 주말 종교 행사를 연 5개 단체도 포함됐습니다. 뉴욕 보안관실은 적발된 시설과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1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뉴욕시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열의 구토 및 설사 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와 연관된 희소 질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걸린 어린이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11일 DPA 통신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질환에 걸린 어린이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고열과 위장 통증, 구토와 설사, 발진, 안구 충혈,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특히 신체 내 각 기관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LA 카운티 내의 누적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는 총 41명에 달하고 이 중 절반가량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질환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걸리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뒤에 발현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CDC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미국 4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1,027명의 관련 환자가 나왔고 이 중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뉴욕과 뉴저지, 플로리다, 조지아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걸린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은 후보 간 토론 방식의 이견으로 취소됐는데요. 백악관이 이 2차 토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토론할 준비가 됐고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위험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브라이언 모건스턴 백악관 공보부국장은 11일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토론할 준비가 됐고 의료진도 그가 공공 업무에 참여하도록 허락했다고 강조하며 2차 토론 재개를 거론했습니다. 모건스턴 부국장은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며 대선 토론위원회가 예정된 대로 2차 토론을 연다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면 토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선 토론위원회가 2차 토론 일정을 다시 잡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예정일이었던 15일 밤에 다른 대중 행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선 토론위원회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2차 대통령 후보 토론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 토론을 거부하면서 후보 간의 토론 방식에 이견이 부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만약 15일 토론이 열리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토론이 미 대선 전 후보들 간의 마지막 토론이 됩니다. 22일 토론은 테네시 내슈빌에서 열리며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대선이 3주가량 남았는데요. 4년 전 대선에서는 경합주 6곳에서 모두 승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 6개 주 모두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볼드윈 윌레스 대학은 오클랜드대 오하이오 노던대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4,166명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11일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미시간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50.2%로 43.2%의 트럼프 대통령을 7%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49.6%, 트럼프 대통령 44.5%, 위스콘신주에서는 바이든 49.2%, 트럼프 42.5%로 바이든 후보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경합주로 분류되지 않은 오하이오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7%의 지지율을 얻어 45.4%의 바이든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CBS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9일 1,21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시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52%의 지지율로 46%의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경합주를 휩쓸면서 승리를 가져갔지만 지금까지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개 주 모두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형국입니다. CBS 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52%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 46%를 앞섰고 아이오와에서는 두 후보가 49%의 지지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준 미국에서는 최소 93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전 투표자 가운데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현장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맥도널드 플로리다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3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최소 93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8개 주 가운데 9개 주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209만 9,872명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에 참여한 공화당 지지자 89만 6,602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사전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민주당 2,227만 4,798명, 공화당 1,310만 266명입니다.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58%의 유권자들 사이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44%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40%의 유권자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32%포인트 우세했습니다. CNN은 올해 전례 없는 사전투표율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방안에는 주정부에 대한 지원을 늦추는 불필요한 조치가 포함되는 등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민주당 동료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게시하고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우려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검사와 추적 및 치료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은 전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는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미국 가정이 직면한 건강 및 경제 위기를 다룰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백악관이 우리와 함께 노력할 것이고 곧 그렇게 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 주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늦추는 불필요한 조치가 포함됐고 인종에 따른 코로나19 불평등과 관련한 해결책이 없으며 코로나19 시험과 추적, 치료에 대한 국가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민주당 하원의 2조 2천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나온 수치 중 가장 증액된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낸시 펠로시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그는 자신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얼마 전 허리케인 로라가 휩쓸었던 루이지애나주가 이번에는 허리케인 델타로 또 한 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됐지만 사망자 2명이 보고됐고 주 전역에서 35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존 벨 에드워드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2명의 사망자를 보고했습니다. 한 명은 86세 남성으로 발전기에 연료를 채우다 화재가 발생해 숨졌고 70세 여성은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에드워드 주지사는 86세 남성의 경우 발전기가 충분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넣으려다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발전기가 꺼진 뒤 20분 동안 기다렸다가 연료를 다시 넣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델타는 이번 시즌 대서양 유역에서 발생해 미 본토를 강타한 10번째 열대성 폭풍으로 지난 9일 밤 최대 풍속 시속 100마일의 2등급 허리케인으로 루이지애나에 상륙했습니다. 현재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악화했지만 루이지애나주에 큰 피해를 낳았고 특히 6주 전 허리케인 로라로 인한 피해가 누적돼 피해가 가중됐습니다. 에드워즈 주지사는 델타로 인해 주 전역에 35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동남부 해안 지역엔 4피트 높이의 해일이 일기도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와 텍사스 대피소엔 9천 명의 이재민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 접수가 시작됐고 16일 정오에 마감됩니다. LA 카운티의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문을 닫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늘 정오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자격 대상은 LA시 이외의 관할 지역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로 추첨을 통해 선발될 경우 비즈니스당 $30,000의 무상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직원 임금과 운영 자본 그리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그 밖의 부대 비용 등에 사용돼야 합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6일 정오까지며 오는 20일 오전 9시 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결정됩니다. 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A 카운티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우편투표 용지가 쓰레기통에서 대거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투표율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지역의 한 은행, ATM 기기를 사용하던 고객이 바닥에 버려진 여러 장의 우편투표 용지를 발견합니다. 투표 용지는 모두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고 은행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인근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So I guess most people were just driving over them and ignoring them. So I took my paper towel and grabbed the ones I could. 이번 주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됐지만 이처럼 버려지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산타모니카 지역에선 2개의 쓰레기통에서 우편투표 용지 수십 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편투표 용지 절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우편투표가 급증한 가운데 이런 잡음들이 실제 투표 참여 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It's worrisome because how are you going to vote? Or some people might still be waiting for their ballots, thinking that they'll just come later and then not get them. And then by the time they realize and ask for another one, it might be too late. 버려졌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송된 우편투표지를 발견할 경우 지역 선거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우편투표 용지를 받지 않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재무부 투표 추적 시스템을 통해 발송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확한 우편투표가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에서 5만여 명의 유권자들이 잘못된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4만 장의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됐는데 이는 유권자 5명 중 1명은 잘못된 투표용지를 받은 셈입니다. 프랭클린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지난 주말 누군가가 부재자 투표용지를 우편 봉투에 넣는 기계 설정을 변경했을 때 오류가 발생했다며 72시간 내에 잘못된 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에게 대체 투표용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서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의 국적 포기자는 13만 3,4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다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국적 이탈자는 총 14,48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11,068명으로 7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본 9.3%, 캐나다 7.7%, 호주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기간 국적 상실자 수는 총 11만 8,942명, 이 가운데 미국이 5만 6,890명으로 47.8%를 차지하며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내년 뉴욕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제21회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결국 2년 연기됐습니다. 재미 대한체육회는 지난 3일 화상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2021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주체전을 2023년으로 연기해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주체전은 그동안 재미 대한체육회의 내분 사태로 대회 개최에 차질을 빚은 적은 있지만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공보건 비상사태로 연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시가 9일 무작위로 선정한 50개 공립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개시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달 뉴욕시 교사 노조와 이달부터 각 학교 규모에 따라 교사와 학생, 교직원의 10에서 20%를 무작위로 선정해 매달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18세 이하 학생들은 검사 전 학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학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의 검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1일 최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뉴욕시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NYPD 경찰도는 마약 단속 반원 등을 사칭해 체포 작전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드블라지오 시장은 ICE의 NYPD 사칭 행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런 ICE의 행위가 뉴욕 시민과 NYPD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 중에는 비가 계속되겠고 오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밤 늦게는 가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